여고 1년 선후배 사이인 한유미, 정은정 씨가 모처럼 나란히 동성로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당연히 없었고 나는 이쯤 하니까 여기가 이렇게 뭔가 높은 기둥 같은 거 이런 걸 세웠던 것 같아. 설치했을 거라고 생각해. 이들이 찾은 곳은 이곳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대백광장. 33년 전인 87년 6월 항쟁 당시 대구에서도 가장 뜨거웠던 장소입니다. 같은 기억이 명확하진 않아. 대구 시민들이라면 여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 생활의 그냥 아주 생활의 중심지인데 저희는 가끔 여기를 이제 민주광장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거는 우리끼리의 용어일까? 당시 여고생으로서 시위에 참가했던 한 씨와 정 씨. 두 사람의 뇌리 속에는 33년 전 대백광장에서의 기억이 너무나도 선명한 사진처럼 간직돼 있습니다. 해마다 6월에 보게 되는 33년 전의 사진들. 하지만 매번 자신의 추억 속에 남아있는 광경을 사진에 투영해 봅니다. 딱 봐도 어려 보이고 고등학생으로 보이니까 시위에 참가하셨던 분들이 고등학생이 시위에 나왔다고 또 좀 기특해도 하시고 예뻐도 해주시고 또 위험하면 좀 조심하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최루탄 눈이 정말 따갑고 막 속도 안 좋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 치약을 눈 밑에 바르면 덜 따갑다 이런 하여튼 과학적이지 않은 하여튼 그래서 사람들이 치약을 많이 바르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치약도 발라주셨던 이런 것도 생각이 나. 고교 졸업 후 같은 대학, 같은 과에 들어갔다가 지금은 각자 노동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후배는 87년 6월의 경험이 자신들의 인생 좌표를 잡아주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87년 6월 항쟁이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게 종교인들이 하느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한테는 이제 삶의 어떤 기초, 바탕 이런 걸 이루는 되게 중요한 계기였다고 항상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6월 항쟁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살고 있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두 여고생의 인생 행로를 결정질 정도로 강렬한 6월 항쟁의 기억은 패배와 좌절이 아닌 바로 승리의 기억입니다.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6.29 선언. 당시 집권 여당의 대표이자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독재 정권에 항거해 6월 10일부터 시작한 전 국민적인 6월 항쟁은 우리의 민주화 역사에 큰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정치 권력의 어떤 항복의 어떤 성격을 갖는다는 의미로 본다면 6.29 선언의 내용보다는 그것을 이끌어내었던 이 기층 시민들의 어떤 정치적인 힘, 그것에 더 주목하는 것이 더 뭐 좋은 어떤 앞으로 어떤 민주주의 모색에서 더욱더 강조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6월 항쟁의 배경에는 1985년 2월에 있었던 제12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80%가 넘는 기록적인 투표율을 보인 선거에서 선명 야당을 표명했던 신한민주당은 돌풍을 일으키며 서울은 물론 대구에서도 득표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12대 국회가 개원할 때에는 100석이 넘는 의석을 확보해 여당인 민주정의당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야당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정치 체제와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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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승리일 뿐 아니라 이 나라 민주세력의 승리요 민주주의에 목말라 하는 온 국민의 승리입니다. 선거 이후 전두환 정권은 국무총리, 안기부장, 검찰총장을 경질하면서 전국의 분위기 쇄신을 시도했지만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담아내는 실질적인 조치들은 없었습니다. 당직 개편도 뒤따랐습니다. 72년 유신헌법에서 대통령 선거를 간선제로 바꾼 이래 제5공화국도 이를 그대로 이어받아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선거로 뽑힌 대통령인 만큼 국민들의 열망을 제대로 담아낼 의지가 없었습니다. 독재라는 것이 민심을 읽었다고 해서 민심을 따르지는 않겠죠. 어떤 민심의 흐름들보다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인가라는 그런 판단을 했지 않았겠는가. 민심을 읽긴 읽었겠죠.
80년대 중반부터 야당을 비롯한 민주진영에서는 대통령 직선제를 최대 이슈로 내걸었습니다. 12대 총선 이후 신한민주당은 본격적으로 직선제 개헌 투쟁에 돌입해 86년 3월 민주화 추진협의회, 즉 민추협과 함께 서울 흥사단 강당에서 개헌추진위원회 서울지부 현판식을 열었고 4월 5일에는 대구 아시아극장에서 대구 경북지부 현판식이 있었습니다. 민추협의 공동의장인 김영삼, 김대중 총재의 육성 메시지를 담아와서 옥외 방송의 스피커를 달아놓고 이렇게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했습니다. 당시 행사는 실내에서 개최되었지만 이곳 중앙공원 일대는 약 1만여 명이 넘는 대구 시민들이 참여해서 야당의 개헌 운동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고 또 당시 군사 독재에 대한 우리 민주화의 뜻을 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행사를 마친 집행부와 참가자들은 이곳에서 출발해 중앙로 반월당을 거쳐 시청까지 행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리의 시민들이 합류하면서 대열의 규모는 급속도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반월당에서 집회를 하다가 경찰의 저지로 흩어져서 다시 한일로로 들어와서 시청 방향으로 이제는 행진을 하게 됩니다. 시청을 지키고 있던 전투 경찰들이 체류탄을 쏘고 진압을 시작하자 그 당시 시민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대학생들과 당시 제야단체 간부들이 많이 연행되어서 기록에 의하면 시청의 시위대 진압 과정에서 141명이 연행되고 16명이 구속되면서 개헌 현판식 사건은 80년대 대구 지역 대규모 민주화 운동의 신호탄이 됩니다. 저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로 대구에서 이런 많은 시민들이 민주화를 열망하고 이렇게 직접 현장으로 나올 줄 몰랐습니다. 학생들의 간헐적인 데모는 있었습니다만은 시민들이 공공연하게 도심에서 민주화의 요구를 표현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해를 넘겨 대학생 박종철이 고문으로 숨지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드러나면서 박종철의 고향인 부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민심이 들끓었고 대구에서도 예외 없이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2월 7일 날 대구 시내에서 집회를 시작해서 한 1000여 명까지는 그 행진을 하다가 한 제일극장쯤에서 철탄을 쏘면서 이제 해산되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3월 3일 날 그때가 아마 박종철 여사의 그 49제였을 겁니다. 그때 집회를 다시 한번 하면서 이제 좀 그 소위 투쟁의 열기를 좀 계속 이어나가려고. 직선제 개헌 투쟁이 박종철 추모 열기와 맞물리면서 고조되는 가운데 4월 13일 국민의 여망에 찬물을 끼얹는 발표가 나옵니다.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는 국민들의 개헌 욕구를 잠재우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이른바 넥타이 부대로 대표되는 직장인들도 시위에 전면에 나서면서 경찰은 이들을 향해 무지막지하게 최루탄을 발사합니다. (6월 9일) 대학생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 중태에 빠집니다. 박종철에 이어서 또 한 명의 대학생이 독재 폭압에 쓰러지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릅니다. 이런 민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 날 집권 여당은 군 출신인 노태우를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노태우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날 저녁 6시 성공회 대성당의 타종에 시민들은 자동차 경적으로 화답했습니다. 이것은 60 범국민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이날 대구 시내 곳곳에서도 시민들의 격렬한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의 무자비한 최루탄 공격으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대구 6월 항쟁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반일단까지 갔어요. 한일극장 앞에서 출발해갖고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뭐 철탄도 쏘고 해서 이제 동일한 대우를 형성할 수는 없고, 자 그때부터 뭐 밤늦게까지 각 골목 돌아다니면서 이 시위대들이 산발적인 시위를 하게 되니까 일단 처음에는 조금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그 탄력이 붙기 시작하고. 본래 일회성 행사로 기획된 60 범국민 대회. 하지만 대구 시민들의 폭발적인 민주화 열기로 인해 거의 매일 집회와 시위가 여기저기에서 펼쳐졌습니다.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 효성여대 5개 대학은 시비를 기해 연합해서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대구의 이러한 운동들이 부마 항쟁의 근원지였던 부산과 함께 전국적 운동을 이제 불타오르게 만드는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은 최루탄 공격으로 시위대를 진압하려고 했고 이로 인해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당시 국민운동 지도부는 최루탄 추방을 위한 대행진을 개최했는데 자정까지 연인원 2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최루탄 사용은 줄지 않았고 급기야 6월 23일에는 대구대 1학년 학생이 직격탄을 맞아 실명 위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앞에 나가 있다 보니까 자가통 앞에 터져가 바로 여기 터져가지고 왼쪽 허벅지 쪽에 구리 파편이 다 안에 박혔어요. 예, 박혀가지고 그걸 이제 뽑아내고 그걸 치료하는 그런 과정도 제가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박혔을 때 느낌 어떻습니까?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는 나중에 보니까 작은 구리 조각들이 그냥 촘촘하게 옷에서부터 또 파고 들어가서 살점까지 이렇게 박혀 있더라고요. 6월 항쟁의 절정은 26일이었습니다. 본래 집결 장소였던 중앙공원이 봉쇄되자 아카데미 극장 앞에 시민들이 집결했습니다. 보수적인 개신교 교단까지 참여한 이날 시위는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당시 정권의 항복 선언을 이끌어내는데 대구 지역이 한몫을 하게 됩니다. 시민이 역사 변화의 주체로서 등장했던 것이 87년 6월 항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것들이 현재 지역사회와 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어떤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6월 항쟁에서 대구 시민들이 보여준 민주화 열망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민주화 운동을 집대성하고 있는 지역 시민단체에 의하면 대구는 광복 이후 70년대까지 권력층에 항거해 사회 변혁과 민주화를 추진하는 운동의 선구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미군정의 식량 정책 실패에 항의하던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총격을 가하면서 발발한 대구 10월 사건은 그해 연말까지 남한의 거의 모든 지역으로 시위를 확산시켰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부당한 선거 개입에 항의하며 고등학생들이 주도해 일으킨 민주화 운동은 새로운 학생운동의 신호탄으로서 4.19 학생혁명의 전조가 되었습니다. 인혁당 사형수를 비롯해 70년대까지 진보적 혁신운동에 투신했던 인사 중에는 대구 경북 출신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혁신과 민주화의 뿌리가 깊은 대구가 6월 항쟁에서 큰 역할을 한 것은 당연한 결과인지 모릅니다. 60년대, 70년대 운동은 전국 운동에서 대구 경북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때는 전국에 운동을 거의 선도하다시피 했던 데 반해서 80년대는 들어오면 5.18 광주항쟁 이후에 전남 지역의 운동이 상대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의 대학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80년 이후의 운동은 서울과 전남이 거의 주도하시피 하는 흐름을 갖고 있었지만, 전국적 투쟁에는 대구 경북이 빠짐없이 투쟁에
광범하게 동참을 했거든요. 태백광장에 다시 선 한유미, 정은정 씨. 지난 2016년 겨울밤 이들은 또다시 이곳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손에 촛불이 있었고 가족들이 함께한 것이 87년과 다른 점입니다. 그 촛불 그 2016년, 17년 때도 뭐 여기서 또 하다가 여기도 모자라서 우리가 저쪽으로 이쪽으로 나갔었지, 그지? 맞아. 그리고 우리 애들이 일한다고 전부 다 맞아요. 나가가지고 이쪽에 부스 같은 거 막 설치해가지고 그래. 그죠? 서명도 받고 유물도 나눠주고. 2016년 겨울 태백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는 6월 항쟁과 다른 점이 또 있었습니다. 촛불 때는 정말 이쪽에 무대도 그란하고 번듯하게 세워놓고 사람들이 경찰들 보호를 받으면서 그죠? 그렇게 집회를 했죠. 다르네요. 경찰들 이번엔 보호를 받았고 네네네. 그때는 경찰들의 탄압을 받았고. 그렇죠. 그게 또 뭐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그래도 이루었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의 힘이 그래도 이제 있었던 거죠, 우리 국민들에게. 예. 태백광장 인근에 있는 228 기념공원. 87년 당시 중앙공원이었던 이곳에서 취재진은 촛불 집회 때 고등학생으로서 참가했다는 대학교 신입생 장은영 씨를 만났습니다.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받지 않은 사람이 뭔가 최고권자에 있는 통수권자에 있는 사람이랑 그렇게 긴밀하게 내통하고 뭔가 나라의 정권을 꾸림에 있어서 영향을 받았다는 게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와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런 정의감에 그냥 참가했던 것 같아요. 장 씨가 진학한 대학은 타도시에 있는 학교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대구를 떠나 외지에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대구의 이미지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사진만으로 보면 대구는 상당히 민주적인 도시인데 지금 현재 약간 이번에 4.15 총선도 그렇고 되게 어떤 뭔가 어떤 정치적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아젠다의 면에 있어서 생각하는 지표가 확실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좀 보수적이긴 한 것 같아요. TK는 보수야라는 이게 너무 공식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은 저도 진짜 안타까운데. 광복 후 70년대까지 독재에 항거하는 민주화의 선봉에 서 있었던 대구. 그 에너지는 33년 전 6월 동성로 태백광장에서 크게 분출했고 4년 전에는 촛불이 광장을 가득 채우며 국민들에게 또다시 승리의 기억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주의에 빠지고 이념적 다양성을 놓아버렸습니다. 6월 항쟁의 정신을 지금 다시 한번 곱씹어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나섰던 많은 분들은 그 광주의 오물에 대해서 많이 또 이제 공감했던 분들이고 많은 것을 또 자각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공감대의 폭이 넓다. 대구 경북이 가지고 있는 공감대의 폭이 넓게 될 수 있는 기반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대구 경북에 걸핏하면 배제와 차별로서 뭐라고 하면 빨갱이로 몰고 아주 편협한 배제와 차별을 익숙하게 하는 이 지역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은 그래도 6월에 있지 않을까. 33년 전에 6월의 힘이 이 지역의 중요한 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그 힘이 나름대로 새롭게 한번 분출하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